물건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목 좋은 곳에 간판 딱 걸어놓고 네.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딸랑하고 문 열리고 건물주들 들어와서 물건 내놓고 손님 들어와서 찾으면 딱 연결해주면 도장 찍으면 돈 나오고. 지금은 전혀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고요. 그 물건 관리 같은 경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영업비밀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거기도 한데 이제 우리가 모든 자본주의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주택도 네. 뭐 단독주택, 또 아파트, 빌라, 다가구, 뭐 원룸 건물, 또 네.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토지, 뭐 상가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네. 뭐 창고도 있고 이런 특수부동산도 있고 한데, 네, 공장도 있고요. 네, 그렇죠. 어때요? 이제 대표님 이렇게 한 20년 가량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한 1년, 2년 정도 돼서 네. 좀 이 바닥을 조금씩 이제 알기 시작하면 어떤 상품을 해야 따라서 또 완전히 길이 달라지는데 어떤 상품을 하는 게 돈이 되나요? 일단 주종목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네, 그렇죠. 생각하고요. 뭐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다 써 있잖아요. 뭐 원룸,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뭐 공장 전문, 네, 건물 컨설팅, 전부 다 뭐 적어놓죠. 투자 전문 다 적어놓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난 곳들은 네. 딱 자기 주종목만 적어요. 저희도 저희 사무실 간판에 보면은 기업 이전, 기업이죠. 네, 건물 매매, 빌딩 매매 딱 요것만 두 개만 적혀 있거든요. 네. 근데 주종목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입적으로만 보면은 네. 그 건당 중개보수로만 보면은 아무래도 임대차보다는 매매 쪽이 매매. 좀 크고요. 그렇죠. 또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업무용 부동산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주택을 해서 네. 주택 전월세 전문으로 꾸준히 하시던 분이 1년에 한 뭐 6, 7천 정도는 벌어요. 네.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괜찮죠. 네. 1년에 6, 7천 정도 꾸준하게 벌고 생활에 좀 지장이 없는데 이분이 난 이제 업무용 부동산 네. 또는 뭐 매매 위주로 뭐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도전을 해보겠다 네. 라고 여기 거를 다 접고 올인을 그쪽 파트로 했다가 오히려 1년에 1, 2천은 고사하고 적자를. 예, 적자만 기록하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일단 처음에 시작하시던 거에서 네.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 네. 그 정도로 일을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내가 이쪽 파트에 좀 관심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거를 너무 없애지 말고 네, 이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이쪽 업무도 해보고 이쪽 업무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하다가 어느 날 감이 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쪽으로 돌아서도 그렇군요. 승산이 있겠다. 네. 그 승산이 정확하게 있을 때 그때 돌아서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전월세만 하다가 네. 건물 매매를 하면 돈이 된다고 또 옆에서 보니까 건물 조그만 거 하나 해가지고 수수료를 몇 천만 원을 받는 거 보고 네네. 저 길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그 길로 갔다가 제가 한 6개월을 이제 돈을 하나도 못 벌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제가 저도 주택 전월세를 처음에 전문으로 오랫동안 하다가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네. 아니 저희는 똑같은 부동산이고 똑같은 임대차 계약인데 저희는 열심히 해서 30만 원, 50만 원 벌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막 적으면 1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크면은 뭐 1000만 원 넘어가고 이렇게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진입장벽이 좀 처음에 있더라고요. 어떤 진입장벽이요? 아무래도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이 이렇다라고 하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만 잘 보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업무용 부동산은 또 이 허가라든가 네. 계약을 했는데 뭐 등록증이 안 나와서 체크할 게 많죠. 굉장히 그런 것도 많은데 어디까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를 손님 영역으로 넘겨줘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수를 하면은 또 어디까지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인테리어가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가는 경우가 그럼요. 있으니까 네. 이런 게 괜히 사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쵸, 그 당시에 맞아요. 많이 고민도 했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이제 그 빌딩 매매 계약을 하나 했었는데 네. 다 처음이 어렵지. 전월세 계약도 처음이 어렵지. 한번 작성해보고 나면 다 누구나 겪어가잖아요. 그렇죠. 한 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쉬워지고요. 맞아요. 또 사무실 상가 파트도 한 번 겪고 나면 대신 공부를 계속 하신다는 그렇죠. 전제 하에서 네. 또 쉬워지고요.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도 계속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 채우려고 네. 하시고 라고 한다면 첫 계약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뭐 노력을 하시면 그렇죠. 충분히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두려워서 계속 주택 전월세만 하고 있으면 또 내 지역 내에서 하면 뭐 어느 정도 돈을 벌겠지만 부자는 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도전을 이제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본업을 하면서 네. 양다리 작전으로 좀 이쪽을 네네. 걸쳐가면서 네. 여기 수입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 부동산은 모든 게 다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기 때문에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계약서 하나 잘못 쓰면 굉장히 큰 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으면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피해갈 수 있어요. 중개 사고가 나는 게 사실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네. 그 몇 가지 이유만 딱 피해가면 되는데 그냥 자격증을 따고 이런 공부만 하시거나 중개업을 오래 안 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경험이 많지가 않으면 요 몇 가지를 혼동해요. 네.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중개 사고가 나는 원리는 간단해요. 그것만 딱 알면 대부분의 중개 사고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잉크에서 후스퍼님 강의하고 네. 계시니까요. 와서 꼭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 할 때 가장 이제 큰 고민이 처음에 할 때 뭐 매물이 있어야 손님이 와도 소개를 하는데 네. 이 매물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 네. 또 어느 데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매물을 확보를 했어요. 네. 명함 작업해가지고. 네. 근데 매수 손님이 있어야 계약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됐던 거죠. 결국 부동산은 여러 가지 이제 성공 요인이 있지만 네. 좋은 매물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 네. 매물을 사줄 그 고객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하면 고민이 건데 좋은 매물을 확보하는 법, 네. 또 이 매물을 사줄 고객을 찾는 법, 네. 이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아주 막막할 것 같아요. 네. 초급자 수준에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될지. 처음에는 이제 매매보다는 임대차 위주로 임대차 위주로? 임대차 네. 위주로 물건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물건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목 좋은 곳에 네. 간판 딱 걸어놓고 네.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딸랑하고 문 열리고 건물주들 들어와서 물건 내놓고 손님 들어와서 찾으면 딱 연결해주면 도장 찍으면 돈 나오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진짜 옛날 얘기죠. 네. 예, 지금은 전혀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고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 매물을 준비하시려면 무조건 발로 뛰셔야 돼요. 발로. 네. 무조건 발로 뛰어서 제가 뭐 강의에서도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무조건 발로 뛰어서 건물주를 어떻게든 찾아내거나 관리소장님을 어떻게든 찾아내거나 네. 대부분은 뭐 잠깐 말씀드리면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는 꼭대기층의 주인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편함을 보면은 사실 대부분 다 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업무용 빌딩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일정 규모만 넘어가도 네. 관리실이 따로 있거나 그렇죠. 네. 작은 규모여도 그 주차장에 가면 왔다 갔다 하시 이렇게 뒷짐지고 하시는 분이 네. 계세요. 가서 이렇게 잘 얘기하면 그분하고 친해져야겠네요. 네. 그러면 다 이렇게 물건들이 다 돌아와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네. 하나하나 다 그렇게 발품을 파는 거고요. 네. 조금 이제 해보신 분들이 직원들을 여러 분 데리고 일을 그렇죠. 하실 때 그 물건 관리 같은 경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영업 비밀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거기도 한데 조금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네. 모든 걸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유를 해요? 네, 전체 직원이 전체 물건을 공유를 해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일하는 구역이 강남 4구지 않습니까? 네. 네, 강남 4구를 섹터를 나눠요. 섹터를 나눠서 모든 직원이 미리미리 고객이 왔을 때 물건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미리 고객의 물건을 항상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 거래처들을 항상 미리 전화를 돌리고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손님이 없더라도 항상 그렇게 미리미리 물건을 공실 정리를 저희가 다 해놓고 있는 다음에 그 물건들은 저희가 이제 중앙으로 다 모여요. 네. 중앙으로 모여서 저한테 아이디를 부여받은 저희 직원들은 이제 저희가 개발한 매물장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한테 아이디를 부여받은 그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는 바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고객이 딱 문의 전화가 왔을 때 예, 그럼 조건이 그렇게 되시면 제가 물건 알맞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네. 내일 한번 나와 보시죠가 아니라 지금 이런 물건이 있고 말씀하신 이 정도 조건에서는 지금 광고가 나가진 않았는데 네. 제가 지금 이런 물건도 있고 제가 이런 물건은 사진을 제가 지금 2개 바로 보내드려 볼 테니까 보시면서 일단 지금 나오시죠. 라고 전화 끊고 바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 매물장에 있는 사진 바로 전송하고 그러시군요. 그런 시스템이 다 자동으로 게끔 돼 있거든요. 전송하고 손님 나오시는 동안에 5분이 걸리든 30분이 걸리든 저희는 물건 준비가 이미 다 끝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고객이 왔는데 매물장을 다 노트에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때는 잠깐만 기다려서 막 뒤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손님 오시면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안 쓰시고 주로 근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50대 이상 분들이 아직도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저는 이런 거를 많이 40, 50대 분들께 얘기를 하고 싶어요. 40, 50대 분들이 중개업으로 성공을 하시려면 네. 이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항상 이 부분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 말씀밖에 못 드려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전에 회사에 계실 때는 누군가가 해줬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여기는 거기가 아니거든요.
하셔야 되고 사진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광고를 내고 있는데 너무 손님이 안 온대요. 그게 제가 이제 광고 내는 걸 보면 정말 조금 함부로 말씀드리자면 사진을 도대체 발로 찍었나? 네. 사진 찍는 것도 좀 그렇죠. 연습하시고 예쁘게 나와야죠. 네. 그리고 요새는 포토샵이 아니더라도 네. 사진을 좀 예쁘게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간단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어플들도 많이 있고. 익숙하지 않지만 40, 50대 분들이 그런 거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40, 50대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시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보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도 여러분이 살아남고 경쟁을 하시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실 분들은 지금의 60대, 70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의 20대, 30대들하고 앞으로 경쟁을 하게 계속 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도 난 그거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건 진짜 전공 필수입니다. 무조건 해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대표님이 이제 워낙에 이제 고정 고객이 많으시지만 매물은 이제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하고 네. 이걸 찾으시는 매수 고객이나 또 임차인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 처음 요즘에 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찾아야 될까요? 뭐 광고를 일단 해야 되는데 그죠? 일단 광고는 필수고요. 네. 대부분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목이 좋은 데서 물론 이제 우리가 워킹 손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워킹 손님을 상대하는 것도 좋은데 그 워킹 손님을 상대하는 것도 결국 워킹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는 그만큼 월세가 비싸요. 매달 나가는 월세가 그렇죠. 비싸요. 고정비가 권리금도 비싸고 초반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월세 안에 광고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점점 앞으로도 워킹 고객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그렇죠. 추세예요. 이미 인터넷으로 한번 둘러보고 요즘에는 또 이제 과대 광고가 안 되게끔 그렇죠. 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광고를 내는 것은 필수고 또 이왕이면 들러리 광고가 되지 않고 좀 먹히는 광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광고를 내는 그 기술을 조금 아는 것도 이제 필수 조건인데 맞아요. 네, 광고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사실 너무 길다 그쵸. 보니까 근데 고정 고객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2, 3년 차 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 건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분들이 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내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건에서 네. 재방문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거든요. 재방문, 네. 재방문하시는 고객 또는 소개권으로 오는 소개권. 지인 소개 말고요. 뭐 엄마 소개해줬어 이런 거 말고요. 저를 거쳐간 고객이 자기 지인을 소개해주는 이렇게 재방문 고객이나 지인 소개가 좀 있다면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전체 계약률의 10%가 넘는다라고 하면 그분은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표를 하나로 또 삼아 보실 수도 그렇군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들어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목 좋은 곳에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면 네.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고객들이 전부 다 이게 워킹 고객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목 좋은 곳에 찾아가는 건데 지금은 목 좋은 곳이 어디죠? 온라인이에요. 맞아요. 온라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에 홍대나 이렇게 뭐 강남 가보면 굳이 1층에 안 하고 네. 오피스텔 뭐 7층, 8층에 하시는 예, 분들 그런 많이 곳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40대, 50대 분들도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하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온라인 활용, 뭐 네. 이렇게 적절한 마케팅 이런 것들은 좀 놔두지 않겠지만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꼭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이거 너무 힘든데 뭐 SNS 뭐 온라인 뭐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프신데 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죠? 네.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15년 전에 그 처음에 그 관악구에서 할 때 네. 거기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네. 이 망해서 없어진 분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그때 그 위치 그대로 있는 분이 있고 네. 그때 초보로 들어가서 진짜 이 빗자리 하신 분이 지금은 엄청난 중개업체의 대표가 돼 있는 분도 있고 네. 진짜 아주 하늘과 땅 차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네. 어때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그 이제 성공 요소라고 할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부동산으로 내가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 정도는 갖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20년 하시면서 느낀 거. 요것도 약간 그 개업 공인중개사냐 네.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냐에 따라서 좀 조언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일단 기본은 성실함. 네, 성실함. 성실함. 네. 무조건이고요. 그렇죠. 네. 성실하다고 다 성공하진 않지만 저는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성실하지 않은데 성공하신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기본이고 이제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시면 네.
그 기본적인 성실함 외에 좀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책임감이요? 이건 네. 어떤 뜻이죠? 굉장히 좀 광범위한 책임감이란 단어가 네. 굉장히 광범위한 거를 좀 얘기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책임진다. 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항상 교육하고 네. 그리고 직원들이 말썽 부리지 않도록 중개사고가 나지 않도록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 직원들을 지켜보고 네.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항상 나서서 해결해주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됐을 때 무언가를 책임을 져야 할 때 거기서 맨날 뒤로 이렇게 한 발 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회사를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그중에 중요한 것도 내가 보호받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면 직원은 무조건 나가요. 그러네겠네요. 내가 보호를 못 받고 있구나.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 직원은 무조건 충성도가 정말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 책임감은 뭐 이 사무실 내뿐만 아니라 네. 결국 이제 고객에 대한 책임감이죠. 고객이 문제되지 네네. 않는 식의 하는 거니까. 네. 그 책임감을 갖게 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죠. 더 매물도 더 확실히 하게 되고 네. 이게 좀 포괄적은 아니지만 이 책임감 안에 그런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것 같아요. 책임감이라는 게 내가 이제 오신 분이 그냥 일반 손님이 아니라 네. 내 자식, 내 형제, 내 부모님이 네. 뭐 집을 찾으러 왔다, 뭐 물건을 사러 왔다 네. 하면 대충 아무거나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럼요. 모든 걸 사활을 걸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 목숨까지도 걸죠. 네. 어머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정도 책임을 갖고 내가 1년, 2년 해간다고 하면 네. 실력이 엄청 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구매, 또 네. 소개 고객이 당연히 오겠죠. 그러니까 네. 책임감 안에 이제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예, 있겠죠. 좀 네. 광범위한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말씀드린 건데 내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들 말고 네. 밖에 우리가 계약을 해드린 고객분들에 대한 책임감도 뭐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입주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네. 입주 후에 다툼이 생겨요. 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되고 정조율이 안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공인중개사.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럴 때 이거 이미 끝났고 난 돈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나서서 조금 어렵지만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시간이 지났을 때 네. 이런 분들이 좀 지역에서 그렇죠. 인정받죠. 그래도 저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야. 네. 사실 책임진 건 없고 노력만 했을 뿐인데요. 또 고객도 그걸 알죠. 또 다른 그럼요, 부동산도 알죠. 알고 해서 그렇게 뭔가 좀 클레임으로 왔지만 이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네. 굉장히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성공 요소 3가지: 성실함, 책임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공정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뭐죠? 공정함. 직원들을 만약에 몇 명 데리고 일을 한다라고 네. 하면 겹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객이 겹친다거나 전화를 이쪽도 받고 문의자 맞아요. 이쪽도 고객이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물건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직원이 다르고 고객이 다른데 둘 다 이 물건으로 지금 당장 계약을 하겠대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그냥 방치해두면 직원 간에 큰 다툼이 벌어져요. 여기서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지금 이제 처음 듣는 분 잘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를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물건하고 고객하고 겹친다는 게 네. 일단 내 물건을 내가 계약해 내 돈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 네. 이게 내 물건을 이제 뺏긴다는 표현까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내 물건이냐 또 내 물건이 아니라 이게 공유를 아까 공유하신다 했잖아요. 이게 네, 쉽지가 네. 않잖아요. 그래서 뺏긴다는 표현, 내 고객, 내 물건.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예민한데 네. 이럴 때 이제 공정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이거 공정? 기본적으로 이제 직원들을 뽑아서 일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회사 안에 어떤 일정한 룰이 있어야 돼요. 네. 룰을 대표님께서 항상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러겠네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눈에 보일 때 즉각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네. 즉각 개입을 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룰 안에서 항상 결정을 내려주셔야 돼요. 네. 어떤 쪽이 됐든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 결정을 내리면 둘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불만을 품어요. 그러겠죠. 네. 네, 반드시 불만을 품는 사람이 둘 중에 한 명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며칠 시간이 지나서 네. 그 친구가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을 때 이제 소주 한 잔 먹거나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네. 조곤조곤 잘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면은 네. 또 직원들은 다 대부분 다 이해해요. 음, 그렇게 해서 대표는 그거를 풀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대표가 방치를 해놓고 직원들끼리 서로 감정 싸움이 되게끔 그걸 방치해놓고 이렇게 뒤에만 빠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감정 싸움이 나고 역효 싸움이 나는 거는 나중에 이거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차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표님이 나서서 즉각 해결을 또는 정리정돈을 해주시고 룰에 따라서 그리고 둘 중에 누군가가 서로를 욕하거나 다툼이 생기기 전에 일종의
뭐 욕바지 역할, 그래요. 예,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그 화가 이쪽으로 위로 올라오도록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좀 그런 역할도 좀 해주셔야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풀 수 있지만 둘끼리는 못 푸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도 있을 텐데 하다 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때 대표가 잘 중재를 서줘야 되고 또 네. 이건 이제 직원뿐만 아니라 이제 매도인, 매수인, 네. 또 임차인, 임대인 사이에도 이런 공정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마 지금 개업을 하셔서 직원분들을 이제 데리고 같이 일을 하시는 아마 대표님들께서는 아마 다 이해를 금방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성공하는 것들은 노력하고 이런 이제 마케팅 이런 거 배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거, 그죠? 네. 성실함, 책임감, 그다음에 공정함. 이것은 이제 대표가 직원을 뽑고 이 확장해 갈 때 이 부분이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그 확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건 이제 이거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또 예, 소속 공인중개사 분들도 그렇죠. 이제 좀 조언을 드리자면 뭐 부지런함, 성실함은 당연한 거고요. 부지런함. 처음에 일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네. 할까,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신입 직원들은 이제 자주 뽑지는 않는데 만약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초반 교육은 굉장히 주입식으로 해요. 정말로 뭐 때려 박아 넣는다. 네. 뭐 속된 말로 이런 표현 쓸 정도로 정말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가르쳐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코칭해 봤겠어요. 네. 그럼 저도 저 나름대로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엑기스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주입식으로 먼저 딱 집어 넣어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 전체적인 어떤 틀을 좀 이해를 했을 무렵부터 그 다음부터 본인의 개성이나 네. 본인의 스타일이 발현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스타일인데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 책에서는 다르던데 특히 이런 공부할 땐 그렇게 안 배웠는데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엑기스를 쫙 뿌리면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돌멩이처럼 이렇게 계속 있어요. 본인 틀이 있군요. 네, 다들. 그걸 깨지를 않아요 절대. 그렇군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가르치기가 어렵고요. 본인의 성장도 굉장히 본인 스스로 방해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분들 특징이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좀 고집스러운 면이 강하고요. 그렇군요. 본인이 똑똑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처음에는 이제 행동력. 행동력.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를 내가 해야 돼? 하는 일이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냥 계속 생각을 한 다음에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뭐가 있으면 그냥 바로 딱 움직이는 행동으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분들하고는 6개월 지났을 때 차이가 차이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 하나, 그 행동력 차이가 나중에 요만큼 벌어지지만 몇 년 지나면 이제 하늘과 땅 차이로 엄청나죠.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대표가 아닌 부동산 이제 대표님이 계시고 거기에 직원분들이죠 일종의 이제 그런 분들은 부지런한 또 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가르쳐 주는 거를 백지장처럼 잘 받아들이는 이제 수용력, 그다음에 이제 뭐뭐더 행동력. 네. 중요합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뭐 기본을 해요 어디 가든 그죠? 네, 처음에는 사실 이게 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